네, 우리 부장님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이고, 먹겠습니다. 그거 저 인터넷에서 백년화편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가 3프로TV 네. 웹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앱 다운로드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좀 볼 게 좀 있으시던가요?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네. 하여튼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알찬 예. 앱으로 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처럼 아주 든든한 우리 또 증시 셔터맨 증시를 잘 마감해 주시는 우리 박근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 대해서 코스닥은 그러니까 코스피가 좀 무거웠고 코스닥은 좀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그 하루라고 아마 우리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상당 부분 좀 공감하십니까? 예. 실제 환율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미국발 관련된 뭐 증시 상승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출발을 했습니다만 1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뭐 아침부터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은 코스피 200 매수 출발했습니다만 아무튼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역시나 원달러 환율이 약간의 어떤 뭐 좀 안정을 찾으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다 볼 수 있겠고 특히나 또 국내 2차 전지 업종이 아침부터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 인덱스가 뭐 하락한 점이 오전장에 전반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총 상위 대부분 상승세가 보였다는 점은 역시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 관련된 이슈도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대형주도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꽤 많이 장중에 올랐던 부분입니다. 네. 12시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선물 약 4,5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만 1시 반 정도 넘어가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급하게 상승폭을 줄이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도 2,410포인트 수준까지 밀려났고요.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세를 보이긴 했는데 또 특별한 모멘텀이 또 부재했다는 점을 또 생각한다면은 증시의 추가 상승을 또 제한하는 일단 뭐 그런 모멘텀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운수장비나 서비스, 금융업종 매수가 들어왔고 철강, 화학, 의약품,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게임과 제약, 엔터, 반도체 일부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2차 전지는 일부 매도가 나왔다 볼 수 있겠고 반대로 기관은 거의 대부분 업종을 매수를 보였는데 건설이나 전기가스 일부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오전에 1,320원 이하로 하락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를 유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후 들면서 재차 1,326원대까지 재차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폭을 제한했다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본다면은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NH투자증권 중심으로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고 뒤에서 통신업은 KT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말씀드렸던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등의 2차 전지 셀업체도 뭐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면서 전기전자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인터넷주도 강세를 이루면서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의료 정밀이 특히 이제 가장 부진했는데 SD 바이오센스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월간 기준 약 18%나 급락한 모습입니다. 철강 금속도 약세를 보였고 뭐 세아 특수강이 전일 스페이스X와 특수학금 관련된 네네네.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이 부분 때문에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세아 베스텔 지주는 곧바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마이너스 9%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기타 법인 중심으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IT 부품이라든지 디지털 컨텐츠,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네. 세아 관련해서 어제 막 그 별별 종목들이 막 20%씩 전으로 막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크게 하락이 또 나온 종목도 좀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업종부터 좀 가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2차 전지가 역시나 오늘도 좀 이끌었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약간 또 세분화되는 느낌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설비 점검 소식 관련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SDI를 방문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점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I 관련된 사업장을 찾으면서 아마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인 S라인을 살펴봤다고 알려져 있고요. 전체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고 올해 상반기 내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알려지면서 준공이 끝나면은 하반기에 소형 샘플 셀을 제작해서 성능이나 소재, 부품, 공법 테스트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뭐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액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든 배터리이기 때문에 다소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충전 속도가 좀 빠르고
되고요. 화재 위험도 좀 낮게 좀 안전하다고 하는 되고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 전기차 시장을 이끌을 꿈의 배터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양산에 성공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 12월 BMW 경영진이 이제 방한했을 때 이재용 회장과 뭐 BMW 회장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이미 기사가 나왔었고요. 네. 삼성 입장에서는 마이크로 LED라든지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그다음에 QD OLED에 이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책임질 혁신 기술로 전고체 배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이제 관심을 받은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이수학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 SI나 에코프로 BM, 솔리드 파워 등과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협력 중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이수학도 관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수학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 CIS 같은 경우는 자회사 CI 솔리드가 CIS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황화물계 전고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3공장 전고체 소재 생산 구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 환농화성이라는 종목도 2021년 9월에 국책과제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전고산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에 대한 주관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깁니다. 이 제목이. 국책 과제 이름이 네.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 예. 이게 이제 제목이군요. 그렇죠. 주간 기업으로 한농화성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 중에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사실은 뭐 현재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과 함께 연구 수행하고 있다 알려지면서 한농화성도 이제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미래컴퍼니라든지 동화기업 뭐 이런 종목인데, 미래컴퍼니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삼성전자 헬스케어 로봇 시장 관련된 진출을 위한 M&A 기대감 속에서 차세대 복강경 수술 로봇 개발 사실이 또 부각되면서 미래컴퍼니는 상한가까지 이루었습니다. 네. 이 전고체 관련해서 또 정프로도 하나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야, 한 1년도 더 됐나? 이게 그때 뭐 무슨 뭐 공장 뭐 부지를 샀네 뭐 이래갖고 이제 그때 또 누구 얘기를 듣고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들어갔다가 지금 거의 뭐 한 반토막 조금 들난 것 같습니다. 18,000원인가 들어갔는데 지금 한 10,000원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전고체는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네. 좀 남아 있죠. 뭐 그러고 당장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는 조금 그렇고요. 기대감 때문에 뉴스 플로우가 좀 뭐 선도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 역시 뭐 이제 내일이군요. 내일이죠. 네. 그것 때문에 역시 좀 움직인 종목들이 있죠. 네, 뭐 테슬라 인베스트 데이가 이제 3월 1일 날 진행이 되고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일 새벽인가 뭐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기대감이 이제 거의 임박해 와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그 관련된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만 이걸 먼저 띄워주시면, 테슬라 관련해서 지금 독일 베를린 근처 브란덴부르크에 있는 공장에서 예정보다 3주 앞당겨서 일주일에 4,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고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난밤 5.46% 급등했고, 리비안도 6.52%, 루시드도 2.94% 급등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일론 머스크 관련된 뭐 7년 만에 투자자의 날을 행사를 열면서 장기 사업 계획이라든지 비전을 또 발표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슬라 공장 증설이라든지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모델 2로 알려진 $25,000짜리 전기차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할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중국 쪽에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거의 마지막 주에 보험 등록 건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역시 비아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39,473대. 한 주 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테슬라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1,705대. 테슬라가 보시면, 근데 한 주 정도 전에 보면 테슬라가 3, 4위권, 5위권 여기까지 빠졌었거든요. 몇천 대 등록이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2월 마지막 주로 올라오면서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따라잡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것도 테슬라가 또 어느 정도 중국 중에서도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모습도 이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삼성증권에서 이제 인베스트데이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말씀드렸던 모델 2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독일 공장 가동률 추이가 2022년 10월에 주에 2,000대 정도였는데 12월 주에 3,000대, 그리고 23년 2월 주에 주 4,000대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6월 정도에는 주 5,000대까지 올라올 거니까 상당히 가동률 향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해서 올해 이제 그 인베스트데이의 관전 포인트가 아마 4680 배터리라든지 FSD 관련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그다음에 ESS와 에너지 사업부와 신공장 건설 계획 등인데 여기에서 삼성증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5,000달러짜리의 모델 2 출시 일정이라 봤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모델 3가 다소 이제 약간 노후화 이루어지면서 경쟁력이 약간 잃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모델 2 출시가 만약에 2025년으로 지연이 되면 테슬라의 판매 성장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 그러니까 거의 매년 평균 50% 가까운 성장을 보였는데 이게 성장 속도가 기대치보다 좀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저가 차량을 기반으로 전개돼야만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약 25,000달러 정도의 저가 모델이 정말 언제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약간 그 2차 전지 쪽의 소재주를 불을 지른 거는 이 부분입니다. LNF가 테슬라 쪽과 관련된 규모 이야기해서 3조 8,3천억 정도의 3조 8,300억 정도의 공장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신규 공급에 관련된 하이니켈 양극재 체결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계약인데요. 3조 8천억 정도죠. 그래서 이게 하이니켈 양극재 7만 7천 톤 규모의 계약인데 테슬라랑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직납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돼서 장중에 LNF가 거의 급등각으로 나왔습니다만 윗골을 좀 달았습니다만 네. 다소 급등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에서 코멘트는 뭐냐면 이게 해당 양극재가 총 54.8기가와트시니까 전기차로 본다면 약 78만 3천 대 정도 수준인데 계약 기간 2년을 감안하면 LNF가 테슬라의 연평균 27.4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전기차 기준으로는 연평균 약 39만 1,000대 정도 수준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오늘 이슈가 된 것 같고요. 삼성증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 테슬라가 미국 내 자체 생산 캡하는 100기가와트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타 소재도 테슬라 직납 계획이 아마 연이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파워코라든지 그다음에 ACC 그다음에 노스볼트 등의 배터리 신생 업체가 양산 계획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갖춘 한국의 소재 장비 업체에 대한 발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즉 한국 업체들의 협상력보다 강화될 것으로 협상력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늘 주목을 받았던 사실은 뭐 이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2차 전지 소재가 좀 고만고만했습니다. 뭐 플라스콘에 있는 종목이 있긴 했지만 이게 발표가 되면서 대부분 종목들을 끌어올렸던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장중에 사실 좀 불을 지폈던 이런 그런 모멘텀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고요. 네. 또 한투증권에서는 NF 관련해서 이야기가 결국은 아마 현재 고객사별 NF가 매출액 비중이 전기차용 양극재 내에서 LG에너솔루션이 80% 수준이니까 다소 특정 전지업체의 판매량과 고객사 내 점유율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LNF가 다른 양극재 업체에 비해서는 다소 디스카운트, 저평가 받는 근거가 되고 아마 뭐 상대적으로 봐서는 4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는 밸류를 받고 있었다. 근데 신규 확보가 추가로 된다면 네. LNF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커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자동차 OEM 고객사를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기업이 테슬라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뭐 양극재 쪽에 관련된 부분들의 직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 됐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뭐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제품별 매출액 전망 이런 걸 좀 띄워주시면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23년, 24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NF의 분기 영업이익률 전망도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중장기 성장성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는데 HL그룹이 테슬라를 겨냥해서 미국의 텍사스에 전기차 부품 공장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L홀딩스와 그다음에 ALC의 만도 이 종목들도 오늘 좀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총 어쨌든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쭉 제가 한번 보고 있는데 역시 뭐 2차 전지, LNF, 에코프로, 첨보도 한 8% 가까이 올랐군요. 예, 그리고 뭐 하여튼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역시 빨간색 그것도 아주 높은 성장 상승률을 좀 보여준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다 생각이. 동아기업도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동아기업도 오늘 뭐 8.8%. 자회사가 오늘 뭐 미국 해외 쪽에 나간다 이야기 좀 돌아가지고 네, 네, 또 괜찮았고
뭐 동박 쪽도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 뭐 상승세가 그래도 좀 견조하게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보통 이렇게 한 업종이 이렇게 뭐랄까 이게 테마를 한번 딱 형성해갖고 쭉 가면 이거 뭐 막을 방법이 별로 막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쭉 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하여튼 가는 모양이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저는 경험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지금 뭐 수주도 들어왔지만은 네. 이런 수주들이 계속 나왔을 때는 네. 이제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상승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올해부터 또 캐펙스가 했던 게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주가 끝나고 또 하면은 좀 이렇게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지금은 수주가 뭐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주가 계속 되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뭐 그런데 뭐 어디까지 올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제가 LNF EB 발행권 막판에 네네네. 말씀도 드렸잖아요. 교환사채. JP보건이 뭐 알고 들어온 건지 30% 할증 교환 가격으로 예, 이제 예. 5천억 정도 뭐 채권을 맞습니다. 뭐 인수하는 낙점을 했다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떤 부분에 약간 뭐 분위기상 네. 약간 좀 뭔가 좀 성장에 대한 NF에 대한 뭔가를 좀 가지고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EB 발행권이 뭔가 네. 의미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 뭐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막 가잖아요. 끝도 없이. 이제 처음에는 에이 저러다 말겠지 하다가 정말 얘는 뭐 무조건 대장이야. 아무리 봐도 얘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이 친구들 말고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흐름을, 이 물결을 내가 놓친다면 미래를 난 좀 놓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쓱 들어갑니다. 그럼 꼭지인가요? 보통 그럴 때 꼭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겁나서 못 들어가겠어. 네, 사실 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의 급등각을 보면 이제 와서 그냥 따라잡다가 또 빠지면 불안해서 또 팔게 그러니까.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쉽사리 좀 이게 손대기도 참 만만치 않은 섹터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거 말고는 또 뭐 딴 거 뭐 그림이 안 보여요. 또 얘네 말고는 지금 안 보이니까 참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명한 투자 다들 너무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저처럼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요. 네, 다음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네. 역시 폐배터리 쪽입니다. 예, 다음 관련된 좀 사진을 띄워주시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국내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3종의 핵심 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이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도까지 50%대로 낮추기로 하면서 같은 기간 전기차 폐배터리 등의 폐기물의 핵심 광물을 회수하면서 재소형하는 재자원화율을 2%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비전과 전략을 보시면 거기에 내용은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자, 핵심 광물 수입 비중입니다. 이게 2021년 수입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보시면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히토리오 쪽인데요. 빨갛게 보이는 쪽이 중국 의존도거든요. 지금 엄청나죠. 대부분 다 보면 중국 쪽에서 거의 다 가져옵니다. 물론 이제 뭐 일부 이제 뭐 그 가져오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이 관련된 핵심 광물의 중국의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거의 뭐 중국에 거의 다 의존한다고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좀 이게 의존도를 줄이려면 결국 이제 폐배터리 쪽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따로 중국 비중을 낮추려면은 폐배터리 쪽에서 뭔가를 이제 빼서 이렇게 가는 어떤 부분이고 아니면은 중국 이외에 뭐 호주라든지 다른 쪽에 가고 뭔가 광물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만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환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2013년 일몰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없어진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세액 공제를 재도입할 것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자원 개발 투자 출자 금액의 3%를 소득세와 법인세에 감면해 주었지만 7월 달에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 해당 비율이 더 늘어날 걸로 이야기되고 있고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도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법제 관련해서 좀 뭔가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기존의 폐배터리 관련주가 꽤 올랐고요. 뭐 코스모 화학이나 LG 화학, 미르나이오텍 등 리튬 관련주와 일부 니켈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던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HL이 이제 한라그룹이 한라. HL 한라. 네, HL 그룹. 자, 다음 섹터는요.
네, 역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오늘 꽤 괜찮은데요. 언론에 따르면은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당연히 이제 분출하면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19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145억 4천만 달러 약 19조 2천억으로 집계되면서 1년 전과 비교해서 18.9%나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10월 일본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영향 등으로 내외인 출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한편 이제 국토교통부 항공포털 통계에서 지난해 국제선 여객이 1,176만 1천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코로나19 방역이 한창이던 21년도와 비교를 하면 616.4%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해 12월에는 국제선 여객이 전월 대비 11월 대비죠. 31.5% 증가하면서 405만 명에 이르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400만대를 이미 이제 돌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등 호텔 신라나 글로벌 텍스트리 관련된 면세점, 에어부산이나 진에어 등의 LCC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는데요. 이게 또 뒤쪽으로 좀 우리가 보면 다음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네. 이 중국의 저축률이거든요. 굉장히 저축률이 지금 진짜 높다. 중국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중반대까지 저축률이 올라왔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기준 초과 저축액이 중국이 1,000조 원이었습니다. 1,000조 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중국 돈이 이제 좀 풀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비 관련주들은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인바운드 소비 회복에 도움이 될 건데 삼성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인 인바운드가 약 200만 명 추정, 내년 같은 경우는 약 800만 명 정도의 인바운드가 들어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중국이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올해 숫자가 200만, 내년 800만. 네네 그 정도 본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그때 그 아마 그 별그대 그 아마 네네네, 별그대. 나왔던 네네. 그때 당시에 치킨. 그때 2016년도인가요? 그때 당시가 한 700만 명 정도 뭐 연간 들어왔던 걸로 하거든요. 그때보다도 이제 이연 수요 때문에 그런지 삼성증권의 뭐 자료는 일단 저희가 인용을 해보면 내년에 800만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뭐 정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쨌든 돈을 쓰게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좀 중국 내에서 좀 볼만한 게 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분이죠. 누구예요? 곽부성? 주걸륜입니다. 주걸륜. 주걸륜? 대만계 가수죠. 배우기도 하고요. 주걸륜인데 이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이야기를 코멘트를 잠깐 낸 걸 되게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그 대만계 가수인 뭐 배우죠. 주걸륜의 첫 중국 내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 콘서트 티켓 오픈이 있었는데요. 30초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30초 만에.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 콘서트죠. 30초 만에 완판됐고요. 네. 접속자 예약 접속자 수가 229만 명. 그 거의 230만 명 정도가 예약이 들어갔고 안포가 200만? 229만 명. 그래요? 콘서트 들어가는 티켓 오픈에 뭔 콘서트? 예약 접속자 수가 229만 명이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콘서트를 엄청나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안표 가격도 두세 배 정도 급등한 상황으로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주변 호텔 가격,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장 주변 호텔 가격도 덩달아 2배 이상 뛰었고요. 그 국경절 성수기 가격을 넘어섰다고 시트랩에서 언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엄청 많은 가격이군요. 뭐 물론 인기가 있지만 이만큼 몰리고 있다는 것은 리오프닝 때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이쪽에 돈이 엄청나게 쏠릴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빨리 그럼 가야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가수가 많이 중국에서 오프라인을 한다. 네. 뭐 엄청난 수요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티아라 중국에서 인기 많지 않습니까? 티아라뿐만 아니라 다 많습니다. 다 많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엔터주가 좀 오른 게 아, 이런 요령이 부분도 좀 있군요. 그래서 YG 엔터도 오늘 7% 오르고 뭐 JYP도 3% 오르고 그다음에 SM은 뭐 다른 연휴 때문에 올랐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가 2월 16일부터 중국과 대만계 콘서트 진행은 승인을 재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뭐
국내 뭐 한국 그룹도 일단 뭐 중국에서 많이 열어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폭발적인 뭐 티켓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주걸륜 이 사람의 뭐 약간의 뭐 한류를 좀 싫어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노이즈가 있는 부분도 그래요? 있겠지만, 예, 뭐 중국에 대한 약간 중화 사상이 좀 강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아니, 뭐 있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뭐.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콘서트가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그래서 뭐 지금 뭐 3년간 거의 이제 뭐 콘서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네.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관련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쌓여 있고 이렇게 이제 한번 열렸을 때 폭발적인 어떤 티켓 수요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중국 내부에서 소비 부양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뭐 언제 열릴지가 사실 좀 네네네. 관건이긴 하죠. 그렇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관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쪽은 아무래도 그 엔터 3사 중에는 SM이 좀 세죠. 아닌가? SM의 그 NCT 친구들도 있고, 다른 데는 중국에서 그렇게 막 많이 활발하게 활동 못했던 것 같은데. 예, 아니 그것보다도 그 전에는 좀 셌었는데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2017년, 18년부터 하나요? 한한령 때문에 네. 이제 공연을 못하면서, 근데 알게 모르게 그런 인지도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특별히 뭐 왜냐면 그 전에는 여러 저기들이 SM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 네. 진출을 했기 때문에 SM이 강한 것 같지만은, 그리고 YG도 꽤 있군요. 예, 그리고 옛날에 이제 북경 올림픽 스튜디오에 SM 소속 가수들이 가서 네. 공연도 하고 옛날에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초반에는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막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뚫린다고 하면은 뭐 3사가 다 인기가 호재다? 예, 네.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 내에 이제 음원 차트 순위를 보더라도 뭐 10위권 안에 거의 한국 그룹의 뭐 이렇게 그 음원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던 그런 식으로 해서 한한령이 쓴 이후에도 그 호감도는 더 높아진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쨌든 이 콘서트가 재개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에 대한 뭐 호감도는 훨씬 더 높아진 건 분명히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가서 콘서트를 열 수 있는지 문제는 다소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뭐 열린다고 한다면 이게 뭐 사실은 좀 약간 소설 같은 기대만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쪽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어보니까 이만큼 이제 폭발적인 소비가 지금 나온다는 점은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리오프닝 관련된 몇몇 업종 종목들 좀 짚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OLED 뭐 디스플레이 쪽이 뭐가 좀 있습니까? 네, 역시 이제 TV와 핸드셋 이어서 노트북, 태블릿, XR 기기 등의 IT용 OLED 시대가 본격화된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디스플레이나 세트 업체들이 기존 TV와 스마트폰 중심의 OLED 경쟁을 노트북이라든지 PC, XR 등의 IT용으로 본격 확대하는 추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이어서 지금 ASUS라든지 레노버, 델, 휴레패커드 등의 OLED 기반의 노트북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커지는 거죠. 거기다가 애플이 내년부터 아이패드와 맥북 등의 OLED 패널을 본격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3월 9일부터 국내에서 OLED TV를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 10년 만에 삼성전자가 OLED TV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뭐 LCD 의존도를 낮추고 프리미엄 TV 분에서 이제 기술 격차를 가져가기 위함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자극이 된 것 같고요. 지난해 30만 대 정도였던 판매량을 올해 이제 130만 대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OLED 이슈가 좀 벌어진 거죠. 거기다가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고밍치가 한마디를 좀 했습니다. 고밍치가? 네, 대만 앨러스틴 고밍치가 이제 네. 트위터를 통해서 아이폰 SE4가 재개될 건데 가장 큰 변화가 LCD가 아닌 OLED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고급형 나왔습니다. 아이폰이죠, 네, SE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6.1인치 아이폰 14에서 일부 개선된 건데, 아무튼 LCD가 아니라 OLED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모멘텀이 됐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현재 노트북용 OLED 패널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사실상 99%가량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 OLED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에서는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후발주자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존 스마트폰 OLED에 집중하던 역량을 IT 제품으로 확대하면서 네. 대면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노트북용 OLED 목표 출하량은 약 800만에서 900만 대 정도까지 알려져 있으니까 소재 관련주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제품형 매출액
비중을 확대해가는 OLED 그리고 폴더블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투자가 늘리고 있던 삼성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관련된 밸류체인 소재, 부품, 장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역시나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나온 부분을 보면 이 NH투자증권에서 확인한 바로는 24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 두 가지 모델, 그러니까 10.86인치 그리고 12.9인치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나누어서 진행할 걸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물량 배분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초기 물량은 대략 1,000만 대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소재와 부품 납품은 빠르면 2023년 9월부터 시작된다라고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아이폰 대비 물량은 적겠죠. 근데 면적이 넓고 부품의 스펙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대당 판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에 출시될 맥북에도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XR에 사용될 올레도스도 이 라인이 올해 상반기 파일럿 라인을 시장으로 24년도 양산 라인이 셋업될 존재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OLED 6기 소재로서는 덕산 레오룩스나 P&H 테크라든지, DDI 관련해서는 LX 세미콘, 그리고 PI는 PI 첨단 소재, 그리고 CCL 같은 경우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SFA나 뭐 AP 시스템, 선익 시스템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요. 이 관련해서도 특히 오늘 좀 주목을 받은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2차 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폐전지 재활용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관련된 부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폐전지를 재활용한다. 이거 뭐 폐배터리 그렇죠. 한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아까 말씀드렸던 OLED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은 오늘 장중에 2차 전지 소재 제조와 판매 그리고 폐전지 재활용,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다소 좀 특별하게 좀 다소 이 주목을 또 받았던 점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OLED 관련해서 하여튼 소형은 삼성이 이제 거의 뭐 장악을 했었고, 대형 이제 TV 쪽은 이제 LG가 그래도 좀 힘을 썼는데, 서서히 이제 LG도 소형 그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뭔가를 좀 침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삼성은 또 대형 TV 쪽에 조금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삼성 그 OLED 그 디스플레이 이쪽이 뭐 기술이 확실히 좀 괜찮은 모양이죠. 근데 이제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든 게요. 네. 뭐 LG의 뭐 WOLED 방식하고 또 삼성의 RGB 방식이 좀 다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방식 자체가 좀 다르군요. 네, 뭐 어떤 게 뭐 진짜 OLED냐, 뭐 이게 서로 논란이 좀 기술적인 논란이 있었던 터에 네, 좀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LG의 WOLED를 가져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라인업을 다양화한다 이런 루머도 돌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게 실패했죠. 그래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또 삼성 입장에서는 WOLED를 가져오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뭐 WOLED를 가져오느냐, 뭐 삼성이 잘한다고 하면서 왜 가져오느냐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또 라인업을 또 약간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는 측에서는 또 니즈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고요. 서로의 기술적인 부분은 또 서로가 장단점이 좀 있기 네. 때문에 우열을 논하기는 좀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그 업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 그 회사들,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데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LCD 사업을 중국에 뺏기면서 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을 아마 보낸 것 같은데, 요 정도 호재로 뭔가 이렇게 주가적인 뭔가 탄력을 받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OLED가요? OLED. 근데 괜찮아요? 대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좀 소재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다르죠. 달라질 수 예, 있나요? 왜냐하면 아이폰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뭐 물량은 상당히 적지만 지금 추정치로 봐서는 지금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면적을 봤을 때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휴대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만큼의 새로운 시장이 또 하나 열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물량은 적겠죠. 노트북이나 뭐 맥북이나 뭐 태블릿 쪽은 적긴 하겠지만 물량은. 근데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스마트폰 면적에 들어가는 소재만큼이나 또 다른 하나가 또 생긴다고 추정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먼저 움직임이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죠. 네. 자, 디스플레이는 투자하는 거 좀 어렵지. 개인들이 들어갔다가 실패 본 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 같은데, 소재 쪽은 좀 괜찮나요? 여태까지 업황이 안 좋았죠. 업황이 안 그러니까 좋았고. 2017년도에 대규모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하면서 그때 투자한 이유는 애플이
어느 정도 그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네. 해서 이제 대규모 투자하면서 그때 2017년, 2018년도에 장비주도 올랐고 그거에 따라서 소재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애플이 그걸 다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벌금을 내면서 네. 지금 이제 가동률 자체가 안 나왔는데 관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애플이 뭐 6인치만 한데도 전면적으로 OLED를 채용하게 되면 제가 첫 시간에 나왔을 때 질문했을 때 한 것 같이 그렇게 되면은 그때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다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A5 투자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TV 쪽에서 좀 말씀드리면 삼성이 지금 내려고 하는 게 이제 삼성이 생각하는 OLED TV인지 그거는 네. 이제 제가 언론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한기 라인을 투자를 했고 네. 지금 그게 수율이 지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네,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된다고 치면은 진정한 이제 OLED 삼성이 생각하는 RGB OLED TV가 나오는 거고 그 아까 이제 박 부장님 말씀하신 중간 단계로 지금 진정한 OLED보다 중간 단계로 하다가 이제 그 LG에서 그 방식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지금 답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삼성이 생각하는 진정한 OLED TV의 수율이 좀 잘 나온다고 치면은 그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한 2024년, 2025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은 진짜 소재주들이 네. 진정하게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기 라인만 투자했고 지금 2021년도에 투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아직 수율이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그 수율 동향이라든지 그걸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디스플레이 이야기 조금 더 나눠봤고요. 건설주 한번 좀 볼까요? 네, 그 하나증권이 건설업에 대한 코멘트를 리포팅을 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준공 지연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된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사실 올해 1분기 말까지 준공 예정인 신탁사 사업장 중에서도 234곳이 준공 지연 상태로 그 중에 89건, 그러니까 89건이 손해배상 책임이나 신탁 계정 회수 지연 등의 리스크가 좀 일부 있는 현장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아울러 이제 책임 준공 기한을 어겨서 대위 변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원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좀 자금난에 빠진 것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건설주 관련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주택 업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표는 아직 바닥이 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최근에 주간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이나 주간 아파트 전세 수급 동향인데요.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짝 들었는데 아직도 저점을 보기가 이게 확실하가 좀 좋아진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언론에 따르면은 연초부터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회사채 발행을 나서고 있는데 특히 이제 롯데건설이 이제 작년 연말에 문제가 이제 많이 불거졌던 그런 이슈가 됐던 회사인데 1월달에 아마 회사채를 1,200억인가요? 아마 발행을 하면서 꽤 높은 금리로 발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나고요. 대형 건설사들의 회사채 발행이 건설채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저조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IB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최근에 그 건설사와 관련된 동일한 신용 등급의 기업들의 다른 기업들의 최근 수요 예측에서 모집에게 서너 배 정도가 자금이 몰렸다고 비교한다면 건설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슷한 등급의 채권이라도 건설채 쪽으로는 자금이 별로 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위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량채인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민평금리는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채권 평가 회사가 평가한 금리의 평균을 민평금리라 하는데 이것보다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집액을 간신히 채운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이렇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고 우량한 회사 등급으로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등급의 다른 회사들 채권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수급이 쏠리면서 네. 채권 발행이 좀 수월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건설 채권 이런 부분들의 건설주에 대한 채권 부분도 자금이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신탁사 부분이 대부분 보면 책임 준공이잖아요. 신탁사 부분은. 근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일부 사업장에서 약간의 균열이 좀 나타나고 준공 지연 상태가 나타나는 점이 여전히 건설업에 관련된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설중을 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역시 이제 XR 사업인데요. 네. 역시 이제 이 부분은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개막한 그 MWC 23, 그 네네네. 23년 MWC에서 SK텔레콤 대표가 삼성전자 전시관을 찾으면서 이제 삼성전자 그 MX 사업 부장 사업 사장과 만나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메타버스 사업 협력 의지를 뭐 다졌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냥 이벤트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부스가 뭐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XR 기기가 빨리 나오고 메타버스 사업도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려지는데 그것보다도 퀄컴이 이번에 이제 MWC 23에서 XR 구현 및 확장에 참여하는 협력 통신사 7곳 그러니까 CMCC라든지 도이치텔레콤, KDDI, NTT 그다음에 T모바일, 그다음에 텔레포니카, 그다음에 보다폰 등등 통신사 7곳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퀄컴에서.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샤오미도 스냅드래곤 XR2 플랫폼으로 장착된 새로운 무설 XR 그래스 디스커버리 에디션을 발표를 했고요. 오포도 새로운 MR 기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자꾸 제품이 나오니까 XR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사진을 좀 하나 띄워 주십시오. 이게 중국 쪽에서 나온 건데요. 이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 부분들 보지 마시고 사진을 보시면 이게 중국 업체 가이라는 회사거든요. 가이라는 회사가 퀄콤과 1세대 스냅드래곤 AR2 플랫폼 기반의 경량급 AR 기기를 이제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관련된 XR VR 기기가 되게 크잖아요. 이렇게 약간 해녀 이렇게 잠수할 때 쓰는 것 좀 되게 큰 게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예, 그렇죠. 네, 되게 많았는데 안경처럼. 그 중국 업체 가이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안경 형태의 또 글라스를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글라스가 실질적으로 좀 이제 정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건 기기가 이제 좀 나올 거 아니냐. 글라스에서 화면이 이제 구현이 되는 종류인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 업체의 가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 삼성도 삼성 글라시스라는 어떤 특허 출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삼성도 이제 뭔가를 낼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글라스 형태로 뭔가 나온다면 가격이 또 맞다면 또 어느 정도 사용도가 좀 올라오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실제로 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기대치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주식이 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뭐 힘들 것 같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의사분께 좀 들은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애들을 내가 보려면 초점이 내 눈앞에 한 1cm, 2cm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걔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데서 해야 네. 되겠죠. 예. 화면을 본다는 건 네. 얘 만약에 내가 계속 눈을 맞추고 있다는 거는 눈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 초점이라는 건 사실 내가 뭐 가끔 아예 무슨 깨알 같은 글씨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다 한 50cm, 40cm 혹은 뭐 그 이상 떨어져 있는 애들을 주로 보는 게 이제 우리의 그동안 진화된 모습인데 갑자기 눈앞에 1, 2cm 앞에 얘를 초점 맞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계속 집중하는 거는 아마 굉장히 눈의 피로도도 높이고 시력에도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칠 거라 아마 이거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걸 보게 하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 있게 하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의사분이 이건 의학적으로. 예,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럴 것 같아서 야, 이 XR 기기 이게 처음에 신기해서 뭐 몇 번 좀 껴보곤 하겠지만 과연 이거 오랫동안 우리가 장착하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뭔가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러운 감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도. 근데 이제 그걸 좀 물어보니까 이제 해상도가 되게 높아지면 어지러움증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은. 그래서 올레도스 관련된 이슈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제 어떻게 그게 올레도스가 또 수율이 잡힐 거냐. 이게 이제 OLED on 실리콘 이렇게 이야기되는 뭐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뭐 설명드리긴 저도 이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아무튼 그렇게 좀 뭔가 좀 디스플레이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상향이 되고 수율이 나오면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진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냐 네네네. 문제겠죠. 뭐 극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저 안경보단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멀리 이제 초점을 맞게 여러 노력들을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어쨌든 이
이 렌즈 부분에 있는 어떤 사항에 내가 초점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하여튼 이게 저 피지컬하게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의학적인 소견이니까 뭐 기술적으로 또 다른 뭐가 있을 수 네. 있겠죠. 근데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장을 만들 거예요. 왜냐면은 네. PC 시장이 뭐 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넘으면서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하드웨어적으로. 그게 또 주기가 스마트폰이 이제 포화 상태가 가니까 새로운 하드웨어를 분명히 내놔야 이제 성장을 네. 제조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고 네. 어떻게든 시장을 뭐 굳이 꼭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본인들도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조사가 아마 공격적으로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바이오헬스 네. 관련주도 네. 역시 이제 정부가 제약 바이오 산업 수출 지원을 통해서 올해 82억 달러, 약 10조 8천억 수준의 의약품 수출 규모를 오는 27년 160억 달러, 약 21조 1천억 원까지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 혁신을 꾀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데이터 산업군 등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가 있었다 알려졌고요. 여기에서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알려지면서 테마 쪽으로 좀 이야기 나왔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는 5년 내에 연매출 1조 원 이상인 블록버스터 신약 2개 창출, 그리고 의료기기 는 수출이 2배 정도 달성을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헬스 6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청사진이 포함됐다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뉴스에 따른 뭐 테마성 움직임이 한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근에 뭐 원격 진료 관련된 이슈도 불거지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았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보는 것은 미용 의료기기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미용 의료기기 예, 뭐 클래시스, 전문이시죠? 네.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런 종목들이 트로닉 이런 관련 종목들이 네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적도 좋아지면서 성장성이나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종목들은 30-40%씩 또 성장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미용 의료기기 쪽은 성장으로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등등 관련된 종목을 네. 좀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미용 의료 혹시 뭐 시술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시술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피부가 이렇게 좋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제 우리 부장님과 또 우리 강환국 작가라고 그분 또 미용 시술 또 직접 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직접 이제 경험해보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확실히 좀 어떻게 기술 발전 좀 있습니까? 뭐 통증이 좀 줄어들었다든지. 아, 예, 뭐 사실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 3프로 TV 앱에 네. 오늘 탐방 컨텐츠가 하나 올라간 게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가보셨구나. 예, 그래서 1시간 정도짜리 탐방 컨텐츠가 올라가 있어요. 영상이. 우리 부장님께서 예, 영상이 오늘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런 3프로 TV 네. 앱에 안에. 그래서 그걸 좀 1시간 정도 3일절 내일 쉬시는 동안 예, 좀 보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네, 앱에서 1시간 정도 제가 미용기기 시장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뭐 국내 시장의 현황, 그 제이시스 메디칼 탐방 갔다 온 내용들을 좀 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가보셨군요. 직접 가봤고요. 가서 시술은 안 받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좋아지는 게 이제 네. 그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그 글로벌 그 미용기기 시장이 한 12% 정도 연평균 성장을 하는데 브라질 쪽도 세잖아요. 네, 근데 국내 미용 시장 성장이 19.7%, 2배 이상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 쪽이 상당히 좋은데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가격은 예를 들어서 그 사이노슈어 같은 글로벌 탑티어 업체와 ODM을 하면서 포텐자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북미 시장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네네. 국내 다른 뭐 업체들도 뭐 북미 시장을 가고 싶지만 마케팅 비용이나 부담 때문에 잘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남미 쪽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또 북미 시장을 천천히 들어가겠지만은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하이프, 그다음에 RF, 레이저, IPL 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성장도 괜찮고 또 중국 시장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 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열릴 수 있는 허가를 앞두고 있어서 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 일본이 의외로 이제 미용 기기가 굉장히 발달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 일본. 예. 근데 그랬을 시장은 것 같아. 우리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침으로 찌르는 침습 치료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예. 근데 마사지는 괜찮은데 네, 침으로 찌르는 걸 되게 힘들어요. 예. 한국 분들은 되게 좀 잘 견뎌내. 받거든요. 아파도 잘 받는데. 견뎌냅니다, 우리는. 예, 근데 일본 분들이 그게 좀 되게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침습이나 최소침습으로 가는데 이런 기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달되면서 비침습 또는 최소침습의 시장이 굉장히 열리고 있고 그쪽 성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건 참을성이 없군요. 그건 아니죠. 약간의 뭐 특징이라 봐야지 참을 수 없다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네. 몇백만 원짜리 지수를 많이 받고 가시거든요. 네. 그 이제 시장도 일본 사람들 되게 좀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제시스 메디칼이 일본 내에 하이프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60% MS를 잠식하고 있어요. 일본 시장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열린다면 이 부분도 좀 할 수 있어서 네. 컨텐츠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네. 그 미용기기 잠깐 말씀드리면 미용기기 예, 어떻게 하시죠? 그냥 뭐 여러 가지 찾아봐서 네, 자료 찾아주셨어요. 박주영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이제 북미 시장이 우리나라 미용기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용기가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깔린 다음에 기계 깔린 다음에 소모품 카트리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만 깔리면은 소모품들이 나가면서 훨씬 더 영업이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어서 마치 프린터 팔 때 잉크가 훨씬 더 돈 되는 것처럼. 예. 네. 그래서 최근 그 뭐 제이스 메디칼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도 북미 시장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음흠. 지금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는 대다수의 미용기기들이 지금 위치해 있고 네. 그 시장은 이제 화장품도 지금 비슷합니다. 화장품도 옛날에는 중국 시장만 보다가 지금은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하면서 북미 쪽에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이 견제하면서 미국 쪽이 더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좀 장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측면에서 좀 미용기기라든지 네.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지금 아마 전체 의료기기 중에 국내 미용기기 의료기기가 지금 배포된 게 한 4%,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글로벌리는 한 5%,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용기기 제품이 나갈 수 있는 마켓슈가 아직 남아 있는 거고. 아직은 좀 위가 열려 있군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써마지 같은 게 사실은 중국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성공한 제품이거든요. 써마지. 써마지. 그게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시술 한번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여성분들이 써마지 한번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하고 싶지만 좀 비싸다는 써마지? 의견이 있는데, 예, 써마지.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 뭐 인모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울세라 유명하잖아요. 그 올리지오 국내 같은 게 올리지오 같은 것도 유명한데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인 시술이 또 막 같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올리지오하고 뭐 울세라를 같이 받으면 효과가 좋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국내 광학 기술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요. 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광학 기술이 사이노쇼하고 ODM을 할 정도면 굉장히 인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단독 브랜드도 지금 따로 이제 만드는 같이 이제 R&D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시장 공격,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허가 가능성, 그리고 일본 시장을 MS를 60% 갖고 있고 국내에서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은 수출이 85%입니다. 전체 매출에. 네. 국내는 상당히 없어요, 별로가. 근데 이제 클래시스가 워낙 잘하잖아요. 지금 뭐 그 슈링크가 국내에서 대박을 치면서 국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전체 매출 85%가 수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조금만 MS를 갖고 오더라도 또 성장이 아직은 폭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적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네, 지켜볼 네, 필요가 네.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비싸네. 근데 해보신 분들도 좀 계신가 봐요. 이거를 5회 하면 1,000만 원으로. 와, 5회 1,000만 원. 이야. 이제 써마지를 그 대체하는 제품이 그 제이시스 메디칼에서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에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그래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써마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굉장히 좀 네, 대신 조금 이제 모멘텀이 가격은 좀- 있겠죠. 당연히 예 가성비가 있어야 되겠죠. 네네네. 써마지가 비싸니까 그걸 대체하는 제품이 상반기 허가가 나온다면 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써마지가 되게 비쌉니다. 아, 써마지 대체하는 그 써봤지로 이제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쭉 살펴봤고요. 요런 업종들 종목들 미리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이게 시간 없다는 핑계로 공부를 좀 못하고 깜깜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꼭 공부 스스로 좀 많이 하시면서 직접 투자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우리 박근영 부장님
또 3.1절 아니겠습니까? 네, 집수 가족과 함께. 네. 네. 또 우리 순국 소년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떠올려 보신다고요? 네, 태극기도 흔들면서 네.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인현 3월 1일 정오입니다. 네. 그 노래 3.1절 노래 꼭 잊지 마시고 네. 내일 함께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